최훈이라고 중앙일보 주필되는 이가 오늘 그 칼럼을 썼는데요. 이재명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를 네 가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가지. 그래서 뭐 저도 공감되는 바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짤막하게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탐욕 때문에 그렇다. 탐욕. 이재명이 너무나 대권 욕심, 당권 욕심, 너무나 과도하게 고집을 피우고 독점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당내 분란과 민심 이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만해지고 욕심 덩어리가 됐을까를 이 중앙일보 주필은 이렇게 봤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10월에 강서구청장 선거를 민주당이 크게 이겼잖아요. 17%포인트 차이로. 그것이 이재명의 간을 이렇게 키워놨다. 그리고 그때 11월 넘어서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이 세상에 터져 나왔잖아요. 영국 갔다가 김건희 여사는 귀국하는 길에 있는데 11월 25일 날 저녁 때 그게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여론이 영 안 좋았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물론이며 국민의힘도 거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듯 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하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그 두 사건이 이재명에게 한껏 자신감을 불러들어줬는데 이게 자신감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탐욕으로 변화버리고 말았다, 이런 겁니다. 이 탐욕은 이재명에게 결정적인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르도록 만드는데, 하나는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소속 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낸 일이 있습니다. 본인 입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막상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오자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한 이후로 이재명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위성정당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해왔다가 결국은 위성정당, 비인 준연동형 위성정당 제도를 받아들인 것, 이것이 또 불신을 키웠다. 멋지게 치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 한마디로. 이러한 것들이 모두 그 탐욕과 욕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재명이 한동훈을 몰라봤다, 이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을 것이다. 정치 구단들도 늘 그 잡음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마련인 공천 과정을 이렇게 조용하고 깔끔하게 치러낼 줄 아마 이재명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다. 이재명은 아마도 한동훈, 네가 몇 달이나 가다보자. 너도 이제 공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그 국민의힘에 능구렁이들 많거든. 너도 그 능구렁이들 또아리에 그냥 너도 언젠가는 거꾸러지고 말 거야. 너 내려오는 거 시간 문제일 거야. 아마 이런 생각까지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머나 이건 웬일이람.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공천 갈등과 잡음으로 그냥 이 편안한 날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이 한동훈이 이끄는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은 깔끔 조용. 처음에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에 내세웠다가 그때 잠깐 정말 대통령과의 갈등설까지 비화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거 말고는 그래서
이재명의 두 번째 실수는 한동훈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은 한동훈 위원장 잘한다는 건 50%대이고 이재명 잘한다는 30%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포인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어디가 있느냐? 이재명이 타켓을 잃어버렸다. 어떤 타켓?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타켓.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런 프레임을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나는 대통령 후보였어. 나는 윤석열 지금 현직 대통령하고 청와대를 누가 들어가느냐를 놓고 거의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아. 나는 당신들하고 달라. 국민의힘 당대표 누가 오든 김기현 당대표, 김기현 당대표가 있을 때 이재명은 김기현을 상대도 안 해줬었습니다. 나의 상대는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야. 우리는 대선에서 종이 한 장 차이로 승부를 봤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영수회담 계속 하자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응해주지를 않았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재명의 타겟으로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의 사정거리에서 어느새 벗어나 버린 겁니다. 대신 한동훈이 거기 딱 앉아가지고 TV 토론합시다. 나오고 합시다. 사이다리 나랑 합시다. 당신이 사이다라는데 그 사이다 맛 좀 봅시다. 그 다음에 이재명의 네 번째 혼란이라고 할 수 있는 실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당 세력입니다. 신당. 조국 혁신당 어제 창당대회 했잖아요. 조국. 여기 기세가요.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10% 안팎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 21대 총선 때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4월 15일 날 치러졌던 그때 정의당의 비례정당 그 지지율이 제 정확하게 기억이 한 9점 몇 %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의당이 6석 얻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면은 조국의 신당도 만약 그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물론 조국 자체가 대법원 판결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나오는 순간 조국은 바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아마 조국은 어쩌면 교도소에서 당대표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조국 있죠. 그 다음에 이낙연, 새로운 미래. 지지율은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낙연 지금 나가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쪽에 김종민하고 함께 나가 있는데 여기에 말이죠. 설훈 거기 합류할 가능성이 있고, 홍영표 오늘 뭐 이런저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홍영표 글로 갈 가능성이 있고, 이제 임종석은 제일 먼저 갈 것 같이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잔류를 한다 하니까 돼 있는 건데요. 이제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신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준석 신당에 지금 양양자 가 있죠. 이원욱 가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조응천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움직임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재명을 공격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하면 이재명의 탐욕, 그 다음에 타겟이 사라져버린 것, 그 다음에 한동훈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는 것, 그 다음에 탈당파들의 신당, 이 네 가지가 지금 이재명을 딱 움켜잡고 있는 것이다. 사법 리스크는 별도로 하더라도.